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2026년 8월 19일 오늘의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반도체 긴급 분석입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는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0% 폭락했고요. 그 뒤에 이어서 이 장 마감 이후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면서 다시 거의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모습까지 나와줬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본전이라도 노려볼 수 있을지, 그에 따른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항상 반도체 이야기는 저도 또한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는 김에 여러분들께 영상까지 준비해서 전달해드리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함께 잘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동의하지 않더라도 동일하지 않더라도 많은 의견들을 통해서 뭐 하나라도 배워갈 수 있는 내용 많이 담고 있으니까요.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반도체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최근 증시가 많이 흔들린 건 아시죠? 특히나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많이 흔들렸습니다. 특히나 채권 시장에 겁을 주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버리인데요. 마이클 버리의 발언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공매도와 AI 채권이 대략 4,5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에 많은 부채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엄청난 규모의 자금 때문에 금리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특히나 데이터 센터는 1년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3년 뒤, 5년 뒤에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겁을 주면서 시장이 흔들렸죠. 오늘 코스피 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어제는 고점 대비 6% 정도 하락했는데 오늘 추가적인 하방을 보이면서 마이너스 10% 정도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 급락 과정에선 SK하이닉스 ADR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죠. 마이너스 11% 정도, 이거보다 좀 넘었죠.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9%에서 10% 정도, 장중인 10% 정도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 7%, 8% 정도를 찍어줄 만큼 상당히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오늘 주주 환원 정책에 의해서 급반등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주주 환원 계획을 공시했는데 3개월간 자사주를 취득해서 전량 소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누적 FCF, 이제 현금 지금 여유 현금 흐름이죠. 현금 흐름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캐펙스라고 해서 영업이 내가 낸 이익에서 남은 돈이죠. 물건 다 팔고 남은 이익에서 자본 지출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장 짓는 데 들어가는 돈들을 제외하고 50% 정도를 시장에 환원하겠다. 정확히는 50% 이상을 환원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환원의 방식은 배당이 될 수도 있고 자사주 매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사주를 매수하는 것 중에 자사를 매수하는 것은 3개월 안에 취득해서 전량적으로 소각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걸 어필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와 규모와 방식은 3분기 실적 발표 때 안내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언제 나오는 거냐면 10월 달쯤에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10월 달에 가장 정확한 내용이 나올 예정이다. 그러면 발표가 되고 3개월 이내니까 보통 이번 연내 지금 이제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고 나머지 배당도 결정을 내고 배당을 할 예정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증시는 반응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급반등했는데요. SK하이닉스 ADR, 오른쪽에 ADR인데 실시간적으로 가격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종가 대비해서 바로 5.7%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거의 10% 가까이 떨어지다가 플러스권으로 전환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흘러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같이 반등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세 상승할 수 있나요? 이게 굉장히 큰 의문이죠, 그죠? 상승할 수 있나요? 대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조건이 까다로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요 당분간 대세 상승보다는 천천히 기어 올라가는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단기적인 상승보다는 중장기 상승 정도를 기대해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주가가 잘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지금 아래에서 흔들리는 이유를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갈 수 없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첫 번째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전략을 현실적으로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조 환원 정책이 나오는 것까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긴 한데요. 저는 이 상태에서 대세 상승을 바로 이어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매수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매수의 수급이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 투자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 우리들이죠. 그리고 외국인,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끌어올렸던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뭐 최근 떨어질 때 다시 팔긴 했지만 반등의 주체죠. 그리고 기관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뭐 펀드라든가 다른 ETF 상품들을 가입함으로써 금융 투자 수급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요즘에는 기관 수급도 지금 꽤나 많이 개인들 투자 자금하고 같이 연동해서 움직인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세 상승을 위한 조건에서는 재밌게도 개인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참으로 원칙 투자를 많이 합니다. 시장이 그렇게 잘 올라가던 지금 이제 5월달, 6월달 지금 5월달, 6월달에도 지금 외국인 투자들은 어떻게 했죠?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리밸런싱을 한다는 명분 하에서 어마무시하게 팔아버렸죠. 기억나시죠? 이런 상황에도 매수하지 않고 매도를 던졌던 이 원칙 매매를 했던 게 그게 외국인입니다. 이 정말 그 대단한 놈들이에요. 뭔 소리 이해되시죠? 원칙을 지키면서 거래하는 자들입니다. 대세 상승을 위해서 오히려 필요한 건 뭐냐면 개인 수급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이 딱 필요해요. 왜 그런 거냐면 개인들의 매수 특성 때문인데요. 개인들은 주식을 보통 언제 사고 싶어 하죠?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도 바로 사기보다는 하락할 때 매수하는 특성을 가져갑니다. 재밌게도 외국인 기관계들 자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나 설정됐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50만 원이라도 이 주식이 70만 원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이 가격이 신고가라도 계속 삽니다. 근데 개인 투자들은 그런 계산하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죠. 뭐 구체적인 목표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정하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손절가와 목표가를 정하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눌림목의 매수가 들어가면 유리하니까 눌림목이 사자라는 인식이 좀 강해서 눌림목에 매수해 줍니다. 자, 그러면 보통 어떤 효과를 가져가냐면 시장이 하락할 시 주가를 방어해 줍니다. 더 많이 떨어져야 되는 시장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풍부하고 많으면 주가가 안 떨어져요. 떨어지더라도 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반등할 때는 강하게 반등합니다. 왜냐면 뭐 쉽게 팔지 않으니까 심지어 이제 쉽게 많이 뭐 매도하지도 않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개인들이 풍부한 시장은 하락할 때 덜 하락하고 상승할 때 더 크게 상승합니다. 실제 그런 증시를 우리가 한번 누린 적이 있죠. 지금 최근에 상승하던 시장에서 바로 그런 증시를 한번 누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상하게 미국 주식시장이 떨어져도 한국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미국 주식시장이 1% 올라갈 때 한국 주식시장이 44% 올라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벌어졌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개인 수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이 개인 수급이 최근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한국 예탁잔고입니다. 이게 사실 핵심이죠. 한국 예탁잔고란 한국 주식시장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내가 일반 그 월급 통장에서 이 우리 주식 매매 통장, 증권사 통장으로 넣어놨을 때 돈이, 즉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자금이 예탁잔고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140조 대비해서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104조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한참 부족하고 아직 하방 추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돈이 풍부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최근에 이 한국 시장에 재밌는 현상이 생겼는데요. 예금이 지금 현재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은행에 예금 적금을 맡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재밌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6개월짜리 예금 적금을 넣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즉 내가 지금 당장에는 투자하기에는 좀 불안해 보여서 투자를 보류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6개월, 1년짜리도 아니고 6개월짜리가 대거 늘어났거든요. 평소 대비 2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다시 이자를 6개월 뒤에는 내가 매수를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준 투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주식시장이 좀 괜찮아질 때까지 못해도 한 6개월 정도는 지나줘야 다시 매수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정도로 좀 해석할 수 있겠죠. 6개월이 뭐 정확한 기준은 아닐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매수가 들어오기보다는 관망하는 사람이 꽤나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주식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로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해당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아직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이제 생각보다 삼성전 SK하이닉스가 생각보다 빠르게 급등하기에는 아직 수급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미국의 한국 압박인데요. 미국하고 한국은 한편 아니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최근 미국을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란 나라는 중국이라는 가장 큰 적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동맹이라는 명분하에 한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긴 하지만 미국도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다른 국가들한테 베풀어주는 입장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더욱더 트럼프 정부권 들어서 더욱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한국이 당한 이 압박은 이겁니다. 최근에 AI 생태계를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AI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만약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AI 가속기, 반도체 칩, 하나의 반도체 패키징, 이 패키징을 만들 때 메모리라고 해서 뭐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고 D램 메모리, HBM 다 마찬가지죠. 메모리의 원가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원가 비중, 반도체 칩을 AI 가속기를 만들 때 69%, 일반 서버에는, 심지어 AI 서버에는 원가 비중이 77%를 차지합니다. 근데 상당히 비싸지니까 비싼 가격을 주고도 제품을 사기 위해서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채권 발행을 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어떻게든 돈을 유통해서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과열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과열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미국 입장에선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너네 때문에 AI 생태계가 무너질 만큼 과도한 대출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너네가 가격을 비싸게 받아서야 라고 탓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입장에서? 정치인 입장에서요. 사실 그게 팩트는 아니긴 하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건데, 미국 특히나 정치인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그렇게 탓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오히려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떨어질수록 AI 생태계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까딱 잘못하면 잘못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AI 반도체 기업들한테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미국의 정치권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실제 물론 뭐 중국산 메모리는 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칩 구매를 원하지 않는다고 대놓고 눈치를 주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메모리를 압박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800조 원대 투자 계획이 발표된 직후에 미국이 삔또가 나갔습니다. 일면 삔또가 나갔어요. 왜냐? 미국에 투자해 줬으면 좋겠는 이 공장을 한국에 투자해 버리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돈은 우리한테 벌어가고 너네 투자는 한국에 해? 너네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 너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 안 그래도 지금 AI 메모리 반도체 가격 비싸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너네 이대로 되겠어? 라고 하면서 눈치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대미 투자 1호를 반도체 투자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눈치를 미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줬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게 결렬되긴 했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불편한 티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뭐 안 그래도 뭐 이란 전쟁 여파 때문에 뭐 군사가 좀 부족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선 돌리기용으로 이 김정은
언급하려고 했기도 했거니와 게다가 안 그래도 한국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뭐 알아서 너네가 잘 지켜. 너네 우리 이란 전쟁 뭐 마무리하러 간다라는 식으로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행동 자체는 여러 가지 의견이 담겨 있지만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메모리가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에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냐?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 공장 안 지으면 너네 관세 때릴 거야 라고 선언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이면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미국에 지을만 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지을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지금이야 미국이 마치 중국하고 경쟁하면서 미국은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쓸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미국을 100% 믿습니까? 트럼프 믿습니까? 말할 순간 하루아침에 안면 그냥 동전 뒤집는 사람인데 심지어 정권 바뀌면 지킬까요? 그걸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밥그릇은 자신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중국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악 물고 결국에는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물 사용 그리고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정부가 어느 정도 커버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력도 미국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 맞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쉽게 미국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5 패키징 공장을 세웠다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어요. 800조 이렇게 투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 대형 공장을 만들길 계속 원하고 있죠. 심지어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잘한 거 있습니까? 미국 이란 전쟁 장기로 끌어가지고 물가 상승했죠. 원유 가격 상승했죠. 다들 먹고 살기 팍팍해졌죠. 경제 살린다고 했는데 살리지 못했죠. 금리 낮춰가지고 부동산 경제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물론 잘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원래 투표에서 물가 상승이 너무 치명적이거든요. 이 물가 상승을 막지 못했고 물가 상승을 오히려 더 키웠던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모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게 필요합니다.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잘한 걸 어필할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끝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 미국 내에 공장 투자해라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 치고 올라가기에는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무슨 소리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막 당장 큰 폭으로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폭등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보다 잘 안 올라간 이유가 불확실한 주주 환원 정책 때문이었는데요. 물론 이건 다행히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죠. 최근에는 주가가 잘 안 올라갔던 이유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이유가 명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거의 수급이 죽었죠.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될 것 같은데 끌어올리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도를 어필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주주 환원 정책이죠. 미국 샌디스크 잉여 현금의 100%,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초과 현금의 100%를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한국은 애매했죠. 지금 심지어 삼성전자는 그나마 FCF 잉여 현금 흐름이란 이익에서 자본 투자, 공장 투자, 반도체 공장 투자 이런 거 뺀 거예요.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누가 이악 물고 안 하고 있었냐면 SK하이닉스가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가 드디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발표를 한 거죠. FCF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상을 주주 환원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전엔 이하였어요. 근데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말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50% 이상이라는 건 그 이상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 할 수도 있다.
그에 따른 자세한 얘기는 3분기 실적 발표 때 공개하니까 10월 달쯤에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 이 정도는 나눠줄 겁니다. 라고 이미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주가 반등이 나오는데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시나 아시다시피 1번, 2번 문제는 유지가 되고요. 3번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악은 면한 모습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1번, 2번의 악재, 개인 수급이 부족하다라는 악재, 대세 상승을 보이기에는 대상승 나오기에는 개인 투자 수급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눈치를 11월 달까지는 더욱더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태세 상승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당분간 상승하더라도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건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돼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내용까지 여러 개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라고 하면 단기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 펼쳤으니까 지금 쭉 상승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앞서 잉여 현금의 50%요. 그거 이 경쟁사들 100% 이 나눠주는 거에 대비해서 모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보다 앞서갈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뭐 최악은 면하긴 했지만 이게 상승의 명분이 대세 상승의 명분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최악은 면해서 다행이다. 뭐 물론 10월 달에 갑자기 100% 나도 주주 환원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달라질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정말 내부 관계자들 중에서 핵심 인물들만 아는 사실이겠죠.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단기 상승을 기대하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고요. 중장기 상승 정도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래 매출 영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HBM 잘 팔린다, D램 잘 팔리는데 D램 가격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당장의 매출엔 문제 없어 보이고요. 이제 수급이 문제입니다. 결국 개인 투자 수급이 들어오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든 끌어올려줄 만한 수급이 필요한데 아직 수급이 아직 큰 지금 현재 그 회복의 쇠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는 부분을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채권 시장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원한다면 중장기 상승만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언젠간 그래도 슬슬 대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 희망사항일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씩 체크해보고 있고 찾아보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주가를 신경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확실히 신경 쓰고 있다라는 느낌이 이번 SK하이닉스 발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나씩 문제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도 서서히 해결이 되면서 다시 투자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시장이 오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정리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다 체크해 봤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정보를 더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타 투자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또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천 종목이 나가진 않고 있지만 나중에 뭐 단기 급등 추천주라든가 급등 포착 자료를 통해서 시황을 더 빠르게 매일 아침에 장시작 전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투자자분들께 해외 증시 분위기,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시장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도 설명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는 급등 추천 종목들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매번 어플리케이션에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필요 없습니다. 회원가입 필요한 거 없고요. 그냥 이용하시면 돼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아이폰에도 더 이재진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그대로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나서 왼쪽 하단에 알림 설정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푸시 알림 설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것만 클릭하시고 이용하시면 정보를 얻어가시는데 문제 없으시니까요. 매번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매일매일 우리 투자자분들께 시장에 대한 정보, 내용들 매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빼놓지 마시고 하루도 빼먹지 마시고 습관처럼 매일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지금 힌트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